나라카날 성승은입니다. 오늘은 젠더와 민주시민 교육에 대해 얘기해 주실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부산 여성단체 연합 대표이시자 부산 여성사회교육원 원장이신 서경미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볼까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석영미라고 하고요. 부산 지역에서 여성 활동, 여성을 위한 어떤 여성 운동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할 강의 주제는 보이지 않는 여자들인데요. 오늘 이 자리에 오니까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맞죠? 예. 근데 왜 이런 강의를 준비했을까? 처음 넘기면서 한번 볼까요? 자, 다 아는 그림이죠. 어떤 그림인가요? 최후의 만찬. 예, 최후의 만찬입니다. 이 그림에서 이상한 점. 제 사진에서 여성분이 하나도 없다는. 여성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또 어떤 의문이 혹시 들까요? 이 그림에서? 지금 많은 음식들이 차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 또한 최후의 만찬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서 이 그림에 대한 여러 가지 설이 분분해요. 그죠? 이게 무슨 다빈치가 만든 무슨 코드다. 암호를 해독해야 된다. 막 이런 거 많은데 저기 많이 차려진 저 음식은 도대체 저 만찬은 누가 차렸을까? 이런 의문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지요. 네. 자, 그리고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 최후의 만찬의 음식을 만약에 남자 요리사가 차렸다면 그 사람은 위대한 지도자다. 길이 역사에 남을 요리사다. 이렇게 말했을 텐데 저 음식을 여성들이 차렸기 때문에 아무도 저게 주목하지 않고 의문을 가지지 않았다. 왜 이럴까요? 지금 이 자리에는 여성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부산에도 우리나라에도 여성과 남성 거의 절반입니다. 근데 절반의 여성들이 사실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고 그 여성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여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작년에 출판된 책인데요. 영국의 이제 저널리스트이자 페미니스트인 분이 쓴 책이에요. 여기 이제 잘 안 보이시지만 밑에 소제목을 보면은 편향된 데이터는 어떻게 세계의 절반을 지우는가 이렇게 돼 있어요. 편향된 데이터? 누구한테 편향됐다는 말일까요? 편향된 누구한테? 남성들한테. 근데 이제 우리가 늘 느끼고 있지만은 이 세상의 표준, 디폴트라고 하죠. 디폴트는 남성에 맞춰져 있다는 거죠. 이 책에 이제 그 책의 서문이나 이 출판사에서 소개한 내용을 보면은 혹시 여러분들이 평소에 휴대폰을 잘 떨어뜨리지는 않느냐? 어떠세요? 잘 떨어뜨려요. 예, 잘 떨어뜨린다. 네, 그죠? 또는 마스크를, 요즘 마스크를 항상 끼잖아요. 마스크를 꼈는데 너무 헐겁다거나 크다거나 또는 무슨 안전벨트를 맸는데 너무 크다거나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있으시죠? 네, 저도 휴대폰을 많이 떨어뜨리는 편인데 이건 마치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손에 힘이 없어서 뭐 부주의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책을 읽어보면은 그 이유가 나와요. 그러니까 나만의 경험이 아니라 여성들이 흔히 하는 경험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휴대폰의 기준이 누구의 손에? 남성의 손에 맞춰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이제 출판사에서 이런 홍보를 하고 또 어떤 유튜브에서 이거를 올렸다가 휴대폰을 왜 자꾸 떨어뜨리느냐 여자들이 그랬다가 엄청난 백래시를 맞았거든요. 댓글이 너무 많이 달렸고 폐쇄를 했어요. 네. 왜 그건 휴대폰이 큰 거 좋아하지 않느냐. 그게 왜 남성 손에 맞춰서 그런 거냐. 그러나 그 예외에 우리가 주목하기 전에 보통의 여성들이 흔히 겪고 있는 문제라는 거죠.
휴대폰만 그러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말씀드린 마스크도 그렇고 또 약이 나옵니다. 약. 여기 보면은 약을 실험할 때 우리 인체 실험 하잖아요. 우리 그 코로나 뭐 그 백신 이런 것도 막 인체 임상 실험 막 해가지고 나오는데 그 임상 실험을 할 때는 뭔만 한다? 우리 쥐로 하잖아요. 쥐로. 동물 실험을 쥐로 하잖아요. 수컷쥐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약의 용량 이런 것도 남성에게 맞춰져 있다는 거죠. 놀랍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불편할 수밖에 없다. 심지어 우리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가구들, 가구의 높이, 모양, 집의 형태, 도시 계획 이런 모든 것들이 누구의 기준에서? 남성의 기준에 맞춰 있는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성들은 너무나 불편하다, 일상이. 그래서 여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식탁의 높이 이런 것들은 여성이 남성보다 체격이 작고 하기 때문에 지금의 높이보다 조금 낮게라든지 그다음에 직선이 아니라 원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편한데도 남성의 기준에 맞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뭔가 불편한데 뭐 이유를 잘 모르겠어.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바르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이분이 한 말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 말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말을 제가 한 2가지 가지고 왔어요. 이 세상이 재현되는 방식은 보여지는 방식. 이 세상은 그대로 있는데 재현이라는 것은 그것을 2차적으로 가공한 거죠. 보여지는 것. 그것은 뭐냐면은 남자들의 작품이다. 그들은 자신의 관점에서 세상을 묘사해 놓고 그것이 절대적인 진실이라고 착각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천 년 동안 존재해온 사고방식의 산물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시몬 르드 보바르가 1949년에 한 말입니다. 근데 지금 몇 년도인가요? 2021년이죠. 변했습니까? 어떠신가요? 우리 오신 분이 한 연배가 50대? 60대. 예, 젊어 보이십니다. 예. 50대시고 전 30대 후반. 여기는 20대. 예. 어떻습니까? 각 세대 여성들이 모여 있는데요. 살기가 좀 나아지셨나요? 아니요. 예. 여전히 우리 50, 60대 선배들이 말하는 것과 우리 20대 지금 청년 여성들이 말하는 것이 거의 비슷해요. 영역이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힘듦은 거의 비슷해요. 별로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수천 년 동안 존재해온 사고방식이 그렇고 모든 세상의 기준이 남성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성이 디폴트다라는 거죠. bechdel 테스트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안 들어보셨어요? 이게 뭐냐면은 영화계의 영화 산업에서의 성차별을 측정하기 위한 테스트예요. 제가 오늘 시작하기 전에 영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물어봤잖아요. 영화 어떤 영화 보셨는지 물어봤는데 이 영화에서 묘사되는 여성들이 너무나 성적 대상화되어 있고 차별적이라는 거죠. 이 테스트의 이제 중요한 기준이 3개인데요. 첫 번째, 이름을 가진 여성이 2명 이상 나올 것. 네, 이름을 가진 여성들이 2명 이상 나올 것.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최근에 본 영화가 어떤 게 있는지. 이름을 가진 여성이 2명 이상 나온다. 근데 나오기만 하면 안 돼. 이들이 서로 대화를 해야 돼. 서로 대화. 근데 그 대화의 주제가 남자 문제가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남성과 관련된 것이 아닌 것. 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최근에 본 영화 중에서 이런 영화가 있었나요? 하나. 어떤 영화였습니까? 그 스칼렛 요한슨 주연인 마블 영화 네. 제목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영화 블랙 위도우네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영화의 주인공이랑 그 여동생이랑 네. 2명이서 중심으로 영화가 진행이 되고 둘은 이제 가족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누어서 이 테스트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지금이 헐리우드 영화잖아요. 대자본의 영화, 헐리우드 영화.
비롯해서 우리나라 영화까지 다 합쳐서 bechdel 테스트를 통과한 영화가 몇 편이야 도대체. 근데 이제 요게 이제 기초적인 테스트입니다. 여기에 또 추가해서 하위 테스트가 어떤 게 있냐면은 그 영화를 제작할 때 기획자나 시나리오나 감독이나 편집한 사람이나 중에 여성이 한 명 이상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여성의 캐릭터가 이 영화에 어느 정도 비중을 가져야 된다. 뭐 이런 테스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쭉 조사해 봤더니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영화 중에서 이 테스트를 통과한 영화 몇 편? 몇 편일 것 같습니까? 두 개? 두세 편? 두세 편. 예. 그보다는 약간 많습니다. 예. 10편밖에 안 되더라는 거죠. 10편. 예. 우리가 이렇게 여성을 재현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10편밖에 안 되더라. 여성들이 이름을 가지고 만나는데 남자에게밖에 안 해. 주말 드라마 이런 거 보면 그렇죠. 예. 1일 연속 뭐 이런 것도 그렇고. 그렇고 또 여성이 많이 나오기는 해. 근데 그 여성들이 성적 대상화돼서 나와. 헐벗고 있고 막 그 남성들의 술자리에서 접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남성들의 어떤 부속품처럼 나오고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재현되는 세상에 살고 있다. 요즘 최고 화제가 되는 작품이 넷플릭스에 1위를 했다는 오징어 게임이죠. 물론 비난도 있습니다. 선정적이고 폭력적이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여성의 묘사가 어떤지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 비판을 했죠. 여성을 너무나 대상화하고 굉장히 수동적이고 막 이렇게 묘사를 했다. 그러니까 감독이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다. 작품의 주제를 살리려다 보니까 막 그렇게 됐다 하면서 전혀 의도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남성들이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아도 고의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하지 않았는데도 계속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남성들은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고 여성들은 그 속에서 무념무상이 된다고 누가 표현했어요. 무념무상. 그래 아무 생각이 없다. 그래 너희들은 너희들대로 살아라. 그렇게 무념무상이 된다는 거예요. 계속 무기력해지고.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여성들이 보이지 않는 여성들이 목소리를 내려면 어느 조직이나 어느 사회나 집단에서 목소리를 내려면은 여성들이 몇 명이나 차지를 해야 될까요? 어디 가서 자기의 어떤 주장을 관철하고 만약에 10명이 있다. 10명 중에서 그 여성의 목소리가 현실화되려면 몇 명이나 있으면 좋을까요? 10명 중에 최소 5명. 5명이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선거할 때도 여성이 동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5명 정말 우리는 그 최상인 것 같아요. 여성의 입장에서는. 근데 최소 한 3명만 돼도 여성의 목소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여러 조직에 이사회나 회의나 이런 데 가봤어요. 한 곳에는 이제 부산시 교육에 관련된 어떤 그 기관의 이사회인데 이사가 15명이에요. 여자 이사는 몇 명일까요? 2명이더라고요. 제가 처음 이번에 올라갔고 2명인데 그래서 막 이제 이사회 자료를 주죠. 그래서 막 저도 이제 처음 갔으니까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막 보면서 막 지적을 했어요. 그렇지만 저의 목소리는 묻혀가지고 그냥 이렇게 땅땅 통과됐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며칠 전에는 부산시에서 하는 중요한 무슨 워킹그룹 회의였어요. 근데 거기도 한 15명 됐어요. 여성은 몇 명이었을까요? 3명. 저밖에 없었습니다. 예, 저밖에 없으니까 그 사람들도 구색으로 맞춘 거죠. 저를 어디에 대표니까 와서 좀 이렇게 구색으로 우리가 소외시키지 않았다 여성들을 그래가지고 갔는데 그러니까 여성 혼자 왔으니까 이야기를 해봐라 하고 그 서유미 대표님도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죠. 제가 막 열심히 이야기를 했어요. 예, 다음엔 잘 참조하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남성들의 이야기, 남성들의 서사, 남성들의 어떤 주장 이런 것만 이렇게 팽배한 그런 사회죠.
아직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과학자를 한번 그려보라고 했어요. 아이들한테. 이 과학자를 그리라고 할 때 보통은 누구를 그렸을까요? 남성. 남성을 그렸어요. 근데 최근에 여성들 그린 아이가 있었대. 몇 퍼센트? 28%가 여성 과학자를 그렸대. 세계적인 발전이다. 이것은 굉장히 성평등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평가할 정도. 아직도 참 우리가 성평등을 이루기 유원한 사회에 살고 있구나. 그렇다는 거죠.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예, 좀 화면이 어두운가요? 라라랜드. 맞습니다. 라라랜드. 제가 영화를 좋아해가지고 예시를 영화를 참 많이 가지고 있는데 라라랜드의 남자 주인공으로 나왔던 라이언 고슬링이죠. 노래도 굉장히 잘하고 굉장히 멋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라라랜드가 나온 그 해에 골든글러브 나무 주연상을 받았을 때 수상 소감을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노래하고 춤추고 피아노 연주를 하는 동안 그 뒤에 어떤 말이었을까요? 제 아내는 집에서 아이를 양육하고 아픈 자기 남동생을 돌보고 열심히 가사 일을 하고 그런 아내의 희생이 있었으니까 내가 여기서 이렇게 영화에 전념해가지고 상을 받을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을 아내에게 돌린다 해가지고 굉장히 개념남, 멋있다 이런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여성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나도 아내가 필요하다. 나도 집에서 저렇게 다 해주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침에 밥하고 설거지하고 빨래 돌리고 건조기 돌리고 해줄 사람이 있었으면 좀 더 빨리 왔을 수 있다. 좀 더 내가 일에 전념을 하고 남성들 못지않게 사회 지도층에 올라갈 수 있었다. 그죠? 그래서 아내가 필요하다. 이런 예가 있습니다. 직장에 이제 회식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업무를 다 마치고 회식을 하러 가자. 이럴 때 약간 우리가 갈등이 일어나죠. 근데 이 갈등의 요소가 좀 달라요. 남자 사원들의 경우는 어디 가서 회식을 하지? 이거를 갈등할 때 어느 장소에 가서 회식하지? 그런데 아이가 있는 주부 직원의 같은 경우 여러 가지가 이제 머릿속에 뱅뱅뱅 돕니다. 내가 지금 집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이들은 이제 올 시간인데 누구한테 맡기나? 그러면은 보모를 부르면은 그 보모의 비용은 얼마일 것인가? 그러면 그 비용과 내가 지금 이 회식자에 남아가지고 내가 얻는 이익은 얼마가 될까? 이런 것까지 머릿속으로 다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상한 점은 이 여성이 이 회식에 참여하느라고 보모의 육아비를 지출하는 그 돈은 공금으로 정산을 안 해줍니다. 근데 남성들이 여기서 술을 마신다고 우리 오늘 밤새 마시자 하고 어느 장소, 호텔을 예약했다면 그 호텔비는 지급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 거죠. 이렇게 불평등하고 우리가 이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수치로 보여주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나라와 나라를 비교하는 그 중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꼴찌인 게 성격차 지수라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뭐 성평등 지수 하는데 어떤 건 우리나라가 5등도 하고 10등도 하고 그래요. 왜 그래? 이거는 108위, 이게 이제 2020년도 순위고요. 그 앞에 2년 전에 한 것은 115위였어요. 그래서 많이 나아졌다. 우리나라가 막 많이 나아졌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냐? 그거는 그 지수들이 척도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보는 척도들이, 영역들이 조금 달라서 그런데 공통적으로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건강이나 교육에서는 성평등이 어느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왜? 다들 그 의료 지원을 받고 있고 교육도 이제 여성들의 교육 율이 훨씬 더 높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항상 변하지 않고 꼴등인 게 뭐냐면은 이거죠. 경제활동 참가, 소득 수준, 그 다음에 전문 기술직 및 정치적 영역 진출 비율 등의 성별 차이가 너무나 크다라는 거죠. 경제활동 참가는 뭐 점점 이게 20대에서는 비슷해요. 근데 나이가 올라갈수록 30대, 40대가 될수록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뚝뚝 떨어져요. 소득 수준 다 아시죠?
남성들이 똑같은 경우에서 남성들이 100만 원을 받을 때 여성들은 얼마를 받는다? 60만 원. 67만 원. 조금 올랐네요. 67만 원 정도 받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정치적 영역 진출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요거는 국가 성평등 지수라고 해서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성평등이 어느 정도 왔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역별로 보니까 지금 이렇게 쑥 들어간 면이 제일 부족한 거예요. 뭔가요? 의사결정, 정치적인 면이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부산시에 시의원이 40 몇 분이 있습니다. 44명인가 5명인가 그래요. 그 중에서 이번이 역대 최고로 여성 시의원이 많은 지금 시의회예요. 몇 명? 4분의 1 정도. 10명입니다. 10명. 4분의 1은 조금 안 되네요. 그죠? 최고로 많이 진출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산에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이 15명, 16명 있는데 얼마 전 작년인가 치렀었죠, 선거를. 그 이전까지는 그 지역구에 여성 의원이 1도 없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근데 이번에 2명이 뽑혔습니다. 예, 굉장히 진전이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절반의 여성을 대표하는 정치 영역에서의 의사결정이 저렇게 낮다라는 거죠. 30 몇 점밖에 안 됩니다. 예. 그리고 경제활동 그렇고 교육 직업훈련은 교육이니까 좀 높죠. 그리고 부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뭔가요? 안전. 이게 안전입니다. 보이시죠? 안전이 굉장히 낮습니다. 국가적으로 낮고 부산도 굉장히 낮습니다. 볼까요? 부산은 얼마 전에 발표된 자료를 보니까요. 부산이 광주, 대전 등과 함께 최상위 점수가 나왔어요. 부산이. 의외이죠. 예. 의외인데 실제로 이런 지수보다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평등이 너무나 아니라는 거죠. 작년 한 해 부산의 여성의 안전 문제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작년 한 해 부산에 계속 제일 이슈가 된 사건이 뭡니까? 성폭력 사건. 어떤 사건이 있었죠? 부산시장. 예, 오거돈 사건이라고 하죠. 오거돈 사건을 비롯하여 여성이 일터에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 거잖아요. 그 여성은 공무원이었어요. 그리고 피해 시간이 업무 중이었어요. 업무 중에 시장이 시장실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 중에 안전하지 않다라는 거죠. 저희 여성단체연합이 작년에 그래서 도대체 부산시의 공무원들이 얼마나 안전한가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공무원들 2,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어요. 근무 시간 중에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느냐? 몇 퍼센트 나왔을까요? 5명 중에 1명이었어요. 피해자. 그럼 20%네요, 20%. 5명 중에 1명이 직간접적으로 성희롱을 당했거나 경험했거나 성폭력을 당했다. 그렇게 많은데 그럼 뒤처리는 어떻게 했느냐? 별로 자기 원하는 대로 처리된 바가 없어요. 네. 그래서 오거돈 사건으로 인해서 부산시에는 성폭력 성희롱 전담반이 만들어졌거든요. 전담 기구가. 거기서 이제까지 한 건도 없었던 시내의 성희롱 사건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늘어서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 이전엔 있어도 말할 데가 없었다는 거죠. 생기니까 계속 상담이 들어오고 조사하고 처리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뒤로도 오거돈 사건 이외에도 비일비재하게 유사한 사건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그에 이제 오거돈 사건이 4월 달에 일어났잖아요. 7월 달인가? 길 가던 부산지검의 검사가 여성을 막 따라와가지고 성추행했다. 보셨죠? 예. 그래서 막 이슈가 크게 됐었는데요. 어떻게 처리됐냐면요. 그게 결국은 제일 가벼운 거 있잖아요. 제일 가벼운 거. 정직을 좀 하다가 다른 데로 발령이 난 아주 가벼운 처벌밖에 안 내렸어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비판을 받죠. 제 식구 감사기다 막 이렇게. 그랬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시의원이 갑질을 하고 식당에 가서 여직원을 성추행하고 이런 사건도 있었고 가장 최근에는 뭐가 있었냐면 법원의 공무원이 성매매 알선 그 조직에 가담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익을 취하고 이런 거 검거된 그런 것이 있었어요. 계속 그렇다는 거죠. 부산의 여성의 안전의 문제. 이것은 비단 여성의 폭력의 문제가 아니라 이 폭력의 이면에는 우리가 아까 쭉 봤듯이 남성 위주의 세계, 남성이 표준으로 맞춰져 있는 이 세상의 불평등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여자들 제가 부산이라고 해놨는데요. 저희 여성단체연합에서 요즘 뭘 하고 있냐면은 유튜브를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영상 콘텐츠 저희도 만들고 있는데 그 제목이 이제 보이지 않는 여자들 부산편 이렇게 해서 8편을 쭉 만들고 있거든요. 이제 1편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이런 수치나 이런 것들이 자세히 나옵니다. 여성들이 부산에서 얼마나 불평등하게 살고 있는가. 그런 거죠. 정말 부산에서 진짜 여자들은 보이지 않는다.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말하는 일상에서 느끼는 평등은 해서 나온 말들은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은 20, 30대 여성들을 직접 이제 만난 자리에서 저희가 라운드 테이블을 하는 자리에서 당신이 여성으로서 부산에서 살기가 어떠냐 했더니 부산은 여전히 여성이 안전하지 않는 도시다. 그리고 여성을 주변화시키는 도시다. 여성을 기억해주지 않는 도시다. 그래서 20대 여성들은 어떻습니까? 어때요? 부산에서 살고 싶으신가요? 예, 대부분의 여성들이 부산에서 살기 싫다. 서울에 가면 일자리도 더 많고 환경도 좋은데 서울에 가고 싶은데 내가 나고 자란 곳이 부산이기 때문에 부산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겠는 거예요. 내가 부산에서 어떻든 이름 하나 남기고 죽겠다. 이렇게 말하신 분이 있었어요. 부산에서 정말 살고 싶은데. 그래서 내 안은 그렇게 못 살았다 하더라도 이런 20대 여성들이 좀 더 잘 살 수 있게 부산을 변화시키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입니다. 부산. 네. 자,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여자들로 살고 있는데 특히나 부산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 부산을 성평등한 도시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평등한 부산의 조건 어때야 할 것 같습니까? 네. 저는 부산 지하철 1호선에 여성 우대 칸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예. 어차피 지켜지지도 않고 사실은 더 여성을 약자로 보는 시선만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예. 여성은 약자가 아니라 편하게 살고 싶은 건데 그거를 단순히 이제 약자로 치부되는 게 너무나 잘 드러나서 그 여성 우대 칸을 없애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울분이 막 포함되어 있죠. 이거 지금. 네. 남성들이 흔히 말합니다. 너무 억울하면 군대를 같이 가던지 그게 평등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제 주위에 있는 젊은 여성들은 그래 더럽다 나 군대 갈 수 있다 가게 해달라 막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요 초점이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평등한 사회는 누구의 평등을 내 걸로 가지고 와서 뺏는 게 아니에요. 모두 다 불편하지 않게 행복하게 같이 살자는 거지 네가 불평등하면 나는 평등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군대를 같이 가자. 내가 힘들었으니까 니도 힘들어봐. 이게 아니고 어떻게 된다고요? 군대 문화를 바꿔야죠. 그리고 젊은 남성들이 1년 반, 2년 동안 갇혀있는 그 군대 모두 다 가야 할까? 군대 제도를 뭔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걸 고민을 해야죠. 같이 물에 빠지자는 물귀신 작전. 이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인이 근본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평등한 도시 부산을 위해서 또 어떤 게 바뀌면 좋을까요? 저희 딸 둘이가 다 서울에 있거든요. 네. 저도 이제 딸하고 가서 살고 싶어요. 왜냐하면 딸하고 살면 좀 똑똑해지잖아요, 엄마가. 그래서 이제 작은 딸 두고 내려온다고 자기도 그런 걸 많이 감안을 하죠. 엄마 아빠가 또 외롭게 있으니까 지가 있으면 좀 화목해지는가 그래서. 근데 또 얼마 전에 어제 며칠 전에 와서 그냥 간간히 저 부산에 오기 위해서 직장을 영양사거든요. 그런데 없대요, 직업이. 들어갈 수 있는 아무리 내가 부모하고 살고 싶고 그래 이런 젊은 사람들이 거주해야지만 활력이 있는 부산이 될 것인데 올 수 조건이 안 되니까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여성들이 젊은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마련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할 수 있는 직장 그리고 그 여성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
네, 그것이 부족하다. 그것들을 만드는 부산이 돼야 된다. 예, 그리고요. 저는 한 14년 정도 일을 하다가 올해 3월에 일을 그만뒀거든요. 아이가 올해 학교에 입학했어요. 근데 돌봄을 이제 좀 도움 받을 수 있는 곳이 아무도 없어서 기존에는 계속 아이 돌봄이라는 정부 시스템을 썼는데 지금 코로나가 되게 심해졌잖아요. 그래서 누구에게 남에게 아이를 이렇게 원활하게 맡길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아서 저도 제가 하는 일에 대한 되게 자부심이 있었는데 지금 그냥 엄마니까 선택했던 또 하나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이를 안전하게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체계가 조금 부산시 차원으로 조금 좀 강하게 보완이 되어야지 진짜 여성들이 경력 단절되지 않고 일하고 싶지만 아이를 걱정하는 엄마의 마음으로 또 좀 포기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하는 엄마들을 위한 돌봄 정책 이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하다. 아까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하다가 울컥할 것 같다 이야기하는데 저도 막 울컥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제가 일을 시작할 때 우리 첫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갔어요. 차라리 유치원에 다닐 때 나아요. 종일반을 맡기면 되거든요. 6시에 선생님한테 좀 말하고 7시에 찾으러 가면 되는데 초등학교 들어가면 1시면 점심만 먹으면 땡 하고 집에 오잖아요. 엄마가 집에 오면 어떡해요? 저는 이제 다행히 저희 직장이 저희 집하고 멀지 않았어요. 걸어서 내려올 수 있는 정도인데 그래도 8살짜리 여자아이가 오기에는 상당히 위험한 거리였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 아이를 돌볼 데가 없어서 네가 학교에서 밥을 먹고 나면 엄마 사무실로 걸어서 오너라. 한 30분 걸렸거든요. 지금도 아직도 마음이 아파요.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있었지? 막 이런 거. 예. 그래서 일하는 여성들을 위한 돌봄 체계 좀 더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20대 여성이 바라는 부산은 어떤 부산일까요? 네, 제 친구들 나이 또래가 이제 사회초년생으로 들어가는 나이여가지고 조금 더 직장에서나 이런 일할 때 조금 더 자신의 목소리를 좀 낼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굳이 저거를 꼭 부산이라는 틀에서 갇혀서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어느 지역이든지 제 친구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여성의 비율이 조금 낮기 때문에 다른 남자 직원들이 제 친구 기준으로는 되게 좀 듣기 싫은 농담을 할 때도 있고 근데 그거를 그 앞에서 직접적으로 말을 하기가 조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여성들의 목소리가 조금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직장 문화가 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 여성들의 목소리가 아직도 들리지 않는 직장 문화 바꿔야 한다. 예, 부산뿐만 아니고 우리 사회 문화가, 직장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맞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많고 우리가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부산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여러분들도 다 느끼고 저희도 다 알 것입니다. 예, 성평등한 것은 남성들이 불편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잘 사는 사회, 성평등한 사회, 성평등한 부산, 여성들이 보이는 그날까지 우리 같이 고민하고 행동합시다. 예,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젠더와 민주시민 교육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몫이 없는 사람들의 민주주의, 다음 주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